안녕하십니까. 쓴소리 박사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룰 주제는 강사법이 내년 8월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요. 입법 예고 기관을 거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새로운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 손자들이 어차피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아침 방송에서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걸로 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강단에 섰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주경야독을 해서 몰래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강사법이 도입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져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 9시간 이하 강의하는 사람에게 3년 동안 강의 자리를 보장을 한다. 말은 좋죠. 고용 안정성이 이제 기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되고 또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것도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새로운 강사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우려를 하는 점이 많다라고 주변에서 걱정들 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한 언론인 모임에 가서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어떤 보완책을 내놓아야지. 이대로 그냥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명하에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최저임금법 의 강행으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제 대폭 이제 올려주게 되니까 또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한계에 알바생이나 이런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 강사법도 그러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도 새로 임명된 부총리의 말을 들어서 좀 조절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은 어쨌든 새 강사법도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현직 대학 교수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만 때려치고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고 또 강사를 또 나름대로 또 해봤어요. 그래서 강사들의 어려운 처지 이런 것은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바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고급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생애 임금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 평생 받는 임금 보수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오래 준비를 하는 직종이 그런 특혜를 누리더라.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돼 가지고 판검사 법률가 되는 길이 과거에는 시험을 어렵게 통과를 해서 젊은 나이에 영감님 말을 듣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로스쿨만 나오면은 이제 과거와 비해서는 상당히 그 법률가 내지 판검사가 되는 길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우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왜 그렇게 특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법고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사법고시에 매달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마찬가지로 강사라는 자리도 결국은 그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 교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철밥통인 이 교수 자리를 얻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특혜가 있고 그야말로 대우가 좋고 전도가 유망한 직종을 위해서 자기가 쏟아야 할 그런 시간과 비용과 정력은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강사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런 그 특별한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야말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은 특별한 노동 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계층에 있어서의 그 일어나는 다소간의 그 열악한 여건은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자리에서 독일 모형하고 영미식 모형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독일에는 대학 교수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정교수, 정교수가 있고 또 하나의 그 대학 교수는 프리바트 도첸트라고 그래가지고 일명 그 사강사라 그러죠. 예, 그 사강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임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새로 시행되는 그 법에 적용되는 그런 강사도 아니고 그 상당히 좀 그 독특한 제도예요. 그런데 사강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사강사에서 평생 이제 그 교수하고는 좀 약간의 그 차별을 받죠. 그러면서도 안정되게 그 일자리를 그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강사의 문제를 커버를 하는데, 그 사강사라고 해가지고 실력이 딸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교수보다도 더 논문도 많고 저술도 많고 업적도 많아요. 그런데 사강사 자리를 그 두어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그 시간 강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예 그 독일처럼 프리바트 도첸트 사강사 제도를 두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지금처럼 미국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그대로 두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 그 시행하게 되는 사강사
이런 법은, 시간 강사 법은 좀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요. 그래서 자기가 뭐 원한다면 1시간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새로운 강사법이 시행이 된다면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대학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이 대학원을 나오고 또 강의 자리를 한두 개씩 맡아서 계속 자기가 커리어를 쌓아가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 누가 대학에서 그렇게 이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그런 강사를 쓰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서는 엉뚱한 쪽으로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강사들한테 강의 수를 늘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500명 막 그런 대대적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방에 그냥 강의를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죠. 강의 질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다가 한다 만다 해가지고 얼마나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와가지고 이렇게 강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과 같은 전체를 밟지 마시고 문제를 좀 보완해서 독일 모형이냐 미국 모형이냐 이런 식으로 좀 선진국 모델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그런 법이 시행이 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